꼼꼼한 영호씨. 안녕하십니까, 꼼냥입니다. 오늘은 약간 건축에서 소홀하기 쉽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예전에 보여드린 사진이긴 한데요. 오늘은 이 기단부에 그러니까 기초 부위죠. 기초 부위에 단열재를 붙이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호남 지역은 한 60cm, 뭐 사실 40cm만 파도 땅이 그렇게 얼지는 않습니다. 이 남부 지역은. 근데 보통 기초를 기본 40cm, 이제 GL에서 위로 뭐 더 1m 정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. 기단부의 단열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지만 물론 하는 게 좋습니다. 뭐 금전적으로는 50T XPS 단열재를 붙이는데 그리고 인건비까지 하면은 대략 평당 2만 원, 2만 5천 원 정도,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뭐 2만 원이면 30평이면 60만 원이죠. 60만 원 좀 더 들겠네요. 2만 5천 원 정도. 이 정도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중부 1지역이나 중부 2지역은 기단부의 단열은 필수죠. 이제 기단부 쪽으로 보통 오수 배관이 나오는데 배관의 이물질 물이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변기 물을 내려도 안 내려갈 수 있거든요. 물론 배관을 GL보다 밑에서 GL보다 밑에서 기초를 배관을 전체 다 바닥 작업을 한다면 물론 좋지만 현장에서 상황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단부 단열을 저는 집을 지을 때 기단부, 이제 남부 지역도 역시 기단부 단열을 무조건 하고 있는데요. 보시면은 이렇게 기단부에 단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 목조 쪽에도 기단부 단열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설을 할 때 일체 타설을 하지 않고 저처럼 나중에 붙이실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실 기단부 단열재 같은 경우는 일체 타설을 해도 그렇게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여기 보이시는 이제 틈들은 폼으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. 그래서 기단부에 단열재를 하는 게 중요하죠.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전체 사면을 둘러서 기단부에 단열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. 사실 이쪽 부분에 하고 이쪽 부분이랑 부분적으로 기초가 약간 배가 불렀습니다. 사실 정석대로 칠 때는 판넬이 이런 식으로 시공이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기초죠. 이게 기초인데 이 판넬 날개가 오전 정도 튀어나오게 한 상태에서 기단부의 단열재가 이렇게 붙는 거죠. 그러면 판넬의 날개가 기단부의 XPS 단열재를 살짝 덮는 식으로 시공이 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시공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 팀 새로 들어올 막내입니다. 그래서 기단부의 단열재를 시공하는 거 금전적인 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. 사실 이 사진은 이제 외부로 나오는 뭐 슬리브라고도 할 수 있고요. 뭐 화장실이라든가 싱크대 100mm 관, 뭐 75를 뚫으실 수도 있고 100mm 관을 또 전열 교환기에 150 파이를 뚫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슬리브를 시공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면, 그러니까 바닥면이 아니라 벽면에 마감재 붙은 면만큼 미리 맞춰서 이 슬리브의 관을 뚫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. 더 빼게 되면 마감 처리를 하고 나서 자를 때 이 표면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뭐 별거 아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마감 처리를 할 때 깔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요거는 살짝 지금 튀어나왔죠.
근데 이거는 EPS 단열재라 사실 칼로 재단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튀어나와 있는 거.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공이 돼야 가장 이상적으로 시공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개 다 역시 다 면에 맞춰서 시공이 되어 있죠. 지금 보시면 방금 왼쪽 거는 커팅을 하면서 먼지가 조금 붙었습니다. 그래서 저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시공하실 때 외부에 뭐 50T 단열재를 붙이고 시공한다면 오전이든 어느 정도 일정한 양 그 단열재에 맞춰서 이 슬리브를 빼놓는 것이 중요하다. 후에 재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슬리브가 지금 사진 제대로 찍힌 게 없는데 벽 속으로 수평이 아니고 약간 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. 전체 다. 그러한 이유는 이제 눈물 방지 후드캡을 보통 시공들 많이 하시죠.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눈물 방지 후드캡을 시공할 때 저렇게 주변에 실리콘을 싸고 그 다음에 캡을 고정하는 날개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이제 캡을 슬리브 쪽으로 밀착시켜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이 붙은 상태에서 꽉 끼고요.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추고 저렇게 실리콘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 실리콘을 한 번 더 쏘게 됩니다. 그래서 실리콘을 이 부분, 이 부분, 이 부분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타가지고 약간 오염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위하고 양옆을 시공하고 있습니다. 네,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메쉬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저 메쉬가 이 슬리브가 수평이 되어 있으면 강한 비바람이 칠 때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들어가더라도 다시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관의 슬리브를 약간의 경사를 두고 시공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단부에 단열을 하는 것 그리고 슬리브 외부로 나오는 이 배관들을 외부 마감면에 맞춰서 미리 밖으로 여유 있게 빼는 것이 아니라 맞춰서 시공하는 것이 좋다는 것. 그리고 그 슬립의 각을 구배를 약간 아래쪽으로 줘서 혹시 비바람이 쳤을 때 밖으로 다시 흘러나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